스마트 플레이스 하는 것 좀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로그인을 하시고요. 하단에 보시면은 파트너스에 좀 크게 보일까요? 파트너스 옆에 비즈니스 광고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워드 도구랑 똑같이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기 클릭을 하시고 아까랑 같은 페이지로 왔는데 우리 아까는 네이버 광고 눌렀잖아요. 키워드 도구는. 이번에 조금 내리시면은 스마트 플레이스가 따로 메뉴가 존재합니다. 여기로 들어오시면 돼요. 들어오시면은 여기에서 해줘야 되는데 검색했을 때 지도가 없는 분들은 신규 등록을 누르셔서 여기다가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업종 쓰시면 돼요. 이 페이지하고요. 조회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하는 분들은 신규 등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기존에 있는 분들은 조회 관리로 들어오시면 돼요. 이거 눌러서 조회를 누르시면은 이런 창이 나옵니다. 아까 신규 등록은 이걸 다 쳐줘야 돼요. 근데 조회 관리에서 조회 누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세 개 중에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라든가 사업자 번호라든가 업체명이라든가 제 거를 예로 들어 드릴게요. 업체명 선택하고 회사 이름을 쳐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편집하시면 되는 겁니다. 셋 중에서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미 있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럼 여기에서 수정을 누르시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가 수정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는 내가 안 했는데 올라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거기다가 우체국 우체국 주소를 토대로 해서 네이버랑 계약을 맺어가지고요. 걔들이 올려주는 겁니다. 그럴 때는 내가 올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야 돼요. 얘 누르면은요, 메뉴가 있거든요. 그 메뉴 클릭하시면은 내가 전화를 받으면 돼요. 근데 이거 하실 때는요, 전화 옆에 있어줘야 돼요. 그래 전화 오는 거를 내가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만 확인하면 된다 그러면은 내가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이 지도 등록조차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이미 있거나 그런 분들은 요 수정을 누르시면 됩니다. 수정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필수 정보 입력이라는 메뉴가 나오고요. 좀 봐보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리시면은 아까 썼던 업체명이 나오고 입력했던 전화번호 나오고 주소가 나오고요. 업종이 나오고 이용 시간, 근무 시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가격 넣을 수 있는 또 여기 메뉴가 나오고요. 대표 키워드 넣는 공간이 나오고 사업자 증빙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요거 다음 누르면 또 다른 게 나와요. 첫 페이지에는 이런 게 보이는데 여기에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앞에 썼던 부분이 요게 나오죠.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요 주소 옆에 위치 확인이라고 있습니다. 얘 눌러서 내 회사 위치가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물론 주소 검색을 하셔야겠죠. 해볼까요? 여기다가 본인의 주소 치고 여기 이렇게 지도가 나옵니다. 지도를 선택을 해요. 밑에 집어치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위치 확인을 보셔야 됩니다. 옆에 메뉴를 클릭하시면 내 회사 위치가 맞다고 싶으면은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위치가
확인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업종을 선택하셔야 돼요. 업종 검색을 눌러서 여기다가 해당 업종을 치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미용실이면 미용실을 치시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에 내 거를 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피트니스다. 검색 누르고 네, 나한테 원하는 거를 치시면 돼요. 만약에 맛집이다, 한식이다 누르시고 눌러서 내 거 맞는 거를 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한식, 양식 다 가능합니다. 원하는 걸 치신 다음에 검색 눌러서 체크하시면 돼요. 중국집도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업종 검색입니다. 저는 인터넷 비즈니스 쪽으로 전 업종이 되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용 시간이 있는데 이걸 안 하시는 분들은 이 이용 시간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여기에서 요거 이용 시간 추가라는 박스가 보여요. 얘 누르시면은요, 이렇게 위에 요일 선택, 시간 입력, 출퇴근 시간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요일 선택을 클릭하셔서 평일에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요일이 출퇴근 시간이 같다 그러더라도 다 따로 만들어야 돼요. 박스를요. 5개를요.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공일 8개를 다 만드셔야 돼요. 여기에서. 만약에 월요일 누르시고 시간 입력해서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또 화요일도 이용시간 추가 눌러서 클릭해서 평일이 아닙니다. 화요일 누르고 출퇴근 시간을 또 정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월화수목금 하시고 토요일도 하시고 만약에 공휴일이다. 선택. 그럼 이거는 이제 휴무니까 휴무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거는 옆에 삭제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8개를 다 만들어 주세요. 그 이유는요. 네이버가 이렇게 많은 거를 보여준 이유는요. 다 채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필요 없으면은 삭제하시고 요거 다 적어 주시고요. 가격 정보도 있습니다. 저도 제가 하고 있는 강좌를 이렇게 메뉴를 만들어서 올려놔요. 사진 여기다가 제품명 쓰시고 가격 쓰시고 이거 이미지를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사진 등록 편집을 클릭하셔서 사진 등록 눌러서 여기 해당하는 거를 선택하셔서 열기 하시면 여기 들어가요. 근데 여기 보시면 가로가 약간 길어요. 세로보다 5대4 비율 되는데 정사각형 사진은 잘려요. 밑에가 약간 가로가 긴 거가 있으면 그거는 좋겠죠. 잘리지 않도록 이거는 5장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5장까지고 한 장당 파일 용량이 10메가 이하로 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다 있습니다. 등록하시면 되는 거고 사진 들어와서 확인 누르면 돼요. 또 필요하다 그러면 밑에 여기 가격 정보 추가 눌러서 여기다가 뭐 정책 자금 컨설팅 하시고 가격 뭐 쓰시고 사진 집어넣으시면 돼요. 클릭하셔서 사진 등록, 선택, 열기, 확인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5장까지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은 삭제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가격 정보 추가로. 그래서 가격 정보 입력이 안 되는 분들은 예측하시면 돼요. 입력할 수 없다고. 이것도 가능하시면은 원하는 가격을 다 집어넣으세요.
많이 채우면 좋습니다. 맛집 같은 경우에 그 음식 양이 개수가 많은 분들 경우에도요, 다 집어넣으세요. 배달업체도 이걸 많이 하시는데 많이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메뉴판을요. 배달업체는 치료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다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대표 키워드. 사람들은 회사 이름을 모르지, 우리 회사 이름을. 그럼 이렇게 우리가 네이버에 들어와서 제 회사 이름이 이건데 이거를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제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을 치면 돼요. 그럼 사람들은 만약에 페이스북 교육을 받고 싶어. 이 치겠죠, 키워드를. 이거 쳤을 때 지도에 여기 점세 누르고 지도에 보면 이렇게 4개 떠야 돼요. 우리 회사가.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가산동 맛집이다. 이거 쳤을 때 이 지도에 떠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평일 주점을 모르잖아요. 이 키워드 치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혹은 가산동 뭐 설렁탕 맛집이다. 여기에서 이 지도 쳤을 때 이 업체들이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키워드를 적는 게 여기서 하셔야 돼요. 대표 키워드에서. 이거를 5개까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안 쓰면 검색이 안 돼요. 우리 매장 위치가. 여기다가 5개 쓰시면 돼요. 근데 얘로 쳤다가 검색이 됐었는데 얘를 지우잖아. 지우고 다른 거 하잖아요. 그럼 얘로 검색이 안 되겠죠. 왜? 이 키워드가 없어졌으니까. 그럼 대표님 경우에도 뭘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뭘 집어넣으세요, 대표님은? 안 해봤는데. 컨설팅 쪽 하시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뭐가 나오나? 업종으로 한번 해볼까요? 업종으로? 무슨 컨설팅? 뭐가 있을까요? 창업 컨설팅? 창업 컨설팅? 해볼까요? 뭐가 나오나? 지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내 위치 주변 지역으로 나옵니다. 아마 대표님과 저랑 다를 수도 있어요. 전 인천이기 때문에. 그럼 이 업체가 1등에 나와 있는 김포 구례동에 있는 업체가 작전동에 있는 게 2등이고 이게 3등이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창업인데 무슨 창업? 소자본 해볼까요 한번? 예. 이건 또 좀 다르지 아까하고요. 노원구 상계동이 나오고 혹시 회사 명이 뭐세요 대표님? MFC 컨설팅이요. 한글로 하셔도 됩니까? 예. N M. M 예. M FC 컨설팅 이렇게요? 네. 여기 자동 완성이 있네요. 지도가 바로 나오네요. 이건가 보네요. 네네. 예, 한번 클릭 해볼게요. 이렇게 지도가 나오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깐 제 거를 보여드릴게요. 제 거를 클릭하면 되게 많이 나오죠, 이렇게. 예. 예. 대표님은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모른다는 게 문제죠.
아, 회사사요, 이거? 네. 홈페이지가 있으시네요. 홈페이지요? 예. 아, 예. 한번 볼까요? 홈페이지 몇 명이나 방문하는지 혹시 아세요? 하루에? 어이없습니다. 아, 그거 없어요. 홈페이지 그렇죠. 예. 그냥 만들어만 두고서 예. 거의 유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컨설팅 하실 때 뭐 가끔씩 이렇게 보도자료 내보세요. 보도자료요. 인터넷 언론사에다가. 음, 그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도 한 번 내는데 뭐 한 5만 원이면 되더라고요. 음, 그것도 되게 도움 되실 겁니다. 브랜딩 하실 때. 여기 써 있네요. 예. 창업, 경영, 컨설팅, 프랜차이즈 컨설팅.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예. 여기다가 프랜차이즈 컨설팅. 지도 가볼게요. 지도에서 이런 업체들, 물론 제 그 사는 동네 위치 주변입니다. 대표님께 없죠. 예. 또 아까 창업 경영 컨설팅, 경영 컨설팅. 또 지도 한번 볼게요. 있나 없나. 지도에도 이것도 없죠. 이거 처음 보시는 거지? 이런 거. 네. 예, 이런 있는지는 모르셨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아까 우리 키워드 도구에 봤을 때 정책 자금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정책 자금 컨설팅 이런 것도 키워드 같아요. 음, 지도 봐볼게요. 부천 중동에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는 키워드를 여기다 쓰시면 돼요. 대표 키워드다. 이거는 5개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검색이 안 돼요, 지도에서. 그러니까는 만약 그 컨설팅 해주시는 업체의 업종이 뭔가에 따라서 키워드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 대표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 부분. 이거에 따라서 검색이 되냐 안 되냐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증빙 서류를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뭐 사업자 등록증 같은 거, 뭐 그런 거를 파일 첨부하시면 되는 거고, 요거 하시기 전에 다음 누르면 돼요. 네, 다음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거 상세 정보 입력칸인데요. 체크가 돼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대표님 회사로 오늘 하루 전화가 20번이 왔는데 이게 뭘 보고 전화 온지 모르잖아요. 어디서 보고 전화 왔는지, 뭐 블로그 보고 왔는지, 홈페이지 보고 왔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스마트 플레이스 지도를 보고 온 전화는 멘트가 뜹니다. 그 멘트를 들려드릴게요. 네이버를 사칭한 전화를 주의해 주세요. 들리세요? 통화가 연결됩니다. 아, 예. 네이버를 사칭한 전화를 주의해 주세요. 통화가 연결됩니다. 이 멘트가 뜨고 전화가 오면은요, 아, 지도 보고 온 전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식당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루 전화가 50번이 왔어. 근데 30번이 이 멘트가 들리는 전화야. 그럼 지도 검색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 작년이었는데요. 경기도 안산에서 네일 샵을 하는 대표님이세요. 그분이 이 수업 시청을 하기 전에 저한테 문의가 왔더라고요. 뭐냐면 안산 네일샵 쳤을 때 우리 샵이 지도가 저 8페이지에 있는데 이 수업 들으면 1페이지로 올라오나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예, 물론 1페이지 올라옵니다. 라고 그분이 등록하셨어요. 이 플레이스 교육이 1주차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이 수업 내용을 들으시고 수업 시간에 실습을 했어요. 똑같이 저처럼. 올렸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2주차부터는 안 나온다 그래요. 왜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했던 공부는 요 지도 검색에서 1페이지 뜨는 거였대요. 딴 거는 크게 의미가 없대요, 자기한테. 그래서 첫 주에 목적을 이뤄서 나머지는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8페이지에 있던 지도 검색이 1페이지 두 번째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전화가 하루에 2번, 3번밖에 안 왔대요. 근데 1페이지 올라온 뒤로는 하루에 17번 정도가 전화 왔더래요. 매출이 2배 반이 늘었대요. 그 정도 효과가 큰 게 이 플레이스입니다. 그래서 대표님 컨설팅 받으시는 분들도 이걸 해보시면은요, 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게 이제 사용 체크하시고 이 스마트 콜은요 앞에 이렇게 뜹니다. 0507이라고. 이 번호로 오는 거는 네이버 지도 보고 전화 온 거예요. 뒤에 본인의 번호가 뜰 거고요. 이게 스마트 콜 전화번호입니다. 물론 동의도 하셔야지만 서비스 제공이 됩니다. 사용 체크하시고 동의 체크하시고. 근데 밑에 보시면 웹사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제 거 보게 되면 여기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들이 보여요. 카페, 홈페이지, 페이스북, 쇼핑몰, 인스타그램 많이 보이잖아요. 여기에 집어넣는 게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대표님 회사 경우에는 아직 그게 하나도 없죠. 네. 예, 그럼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 페이지 오셔가지고요. 요거 클릭하시면 홈페이지 아까 있으셨잖아요. 네. 얘 누르시고 여기다 URL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아까 여기 홈페이지가 이거였잖아요. 이 주소를 복사하셔서 여기 누르시고 홈페이지 누르셔서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복사하신 거를. 그런 다음에 입력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밑에 이렇게 떠요. 만약에 우리 다음 주에 페이스북 배우실 텐데, 내일 페이스북 배우실 텐데, 페이스북도 만드시면은 페이스북 주소가 있습니다. 그 주소 복사하셔서 여기 들어오셔서 페이스북 누른 다음에 여기다 URL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페이스북 URL 집어넣는 거죠. 이거 다 집어넣으시면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고객 서비스죠. 우리 회사 인스타그램 하고 있다. 홈페이지 있다. 들러봐라. 이런 식으로 유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총 7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이거 알려주시면은요, 고객들이 운영하는 채널들을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쇼핑몰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쇼핑몰이 이거는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클릭하셔서 여기다 URL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7개를 여기다가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블로그 집어넣었을 때 여기에서 보이는 여기 블로그 있잖아요. 이거 클릭했을 때 어디로 보낼 거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블로그에도 카테고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 카테고리 중에서 어디로 보낼 거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카테고리에 요 클릭하시면은요, 내가 만든 카테고리가 쭉 나올 겁니다. 이 카테고리에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근데 특정 카테고리로 보내지 않고 그냥 하겠다. 그래서 선택을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좋은 정보가 많이 있는 카테고리가 있다 그러면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카테고리 보내실 때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블로그의 최신 글은 해당 카테고리 내에 6개월 이내에 쓴 글이 하나 이상 있어줘야 돼요. 그리고 카테고리 내에 글이 3개 이상이 있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조건이 돼야만 링크가 걸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여기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밑에 보시면은요, 정보 입력하실 때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업체 소개에 도움이 되는 차별성 있는 카테고리를 한 개만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미용실이나 네일 케어 사업하는 분들은 시술 정보만 가능하대, 카테고리가. 블로그는 여기에서. 읽어보시면은 뭐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제공 서비스도 있어요.
뭐 식당이나 다르겠죠. 뭐 단체석 가능하다, 주차 가능하다, 발레 가능하다, 다 원하는 거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용실이나 피트니스, 네일샵 그런 경우는 예약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예약이 있는 업종들의 경우에는 예를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메뉴들이 있습니다. 서비스 알아보기라는 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런 창이 나와요. 여기에서 예약 관리를 클릭하셔서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네, 등록하기 눌러가지고요. 그러면은 예약 버튼이 만들어져요. 그게 뭐냐면은요, 만약에 이거라 그러면 여기에 예약 버튼이 있거든요.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클릭해서 내가 언제 가겠다라고 예약할 수가 있어요. 예약이 있거든요. 얘 눌러서 누구한테 예약할 거냐. 이 사람이랑 이 사람 클릭해가지고 여기다 예약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약 기능이에요. 그 부분이 여기서 해주는 겁니다. 식당 예약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되게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미용실, 네일아트, 식당 그런 경우에는 이 예약 메뉴가 있어 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메뉴가 아이콘이 그래야 가산점이 붙어요. 네, 이것도 반드시 집어넣으시고요. 그게 여기서 하시는 거고 가격표 사진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얼마, 저거 얼마, 그 가격표를 디자인한 다음에 그 디자인 파일을 올리시면 돼요. 10장까지 올릴 수가 있고요. 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10장이 있는데 사진 등록 클릭하셔서 다 집어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처럼. 다 넣은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게 업체 사진이 있습니다. 이거는 120장 넣을 수가 있습니다. 쭉 전에 다 집어넣었거든요. 120장을. 제가 강의하는 것들을. 얘를 클릭하셔서 사진을 등록하신 다음에 불러오시면 돼요. 선택 열기. 그런 다음에 이 중에서 대표 이미지 하나를 고르시면 돼요. 이 대표 이미지가 어디에 보이는 거냐면 여기에 보이는 겁니다. 대표 이미지가. 그래서 일단은 올린 다음에 하나를 초이스하시면 돼요. 이게 업체 등록 사진이에요. 120장까지 안 넣을 이유가 없죠. 공짜인데 다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상세 설명이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 우리 회사에 대한 내용들을 쭉 자세하게 친절하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찾아가는 길, 뭐 교통편이겠죠. 교통편에다가 적어주신 다음에 수정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썼던 것들이 네이버가 확인하신 다음에 노출시켜줘요. 그게 보통 하루 이틀 걸립니다. 그전에는 일주일 걸렸는데 지금 좀 빨리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일단 그 업체의 지도를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이 되나 안 되나. 키워드로. 그러면 키워드 검색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오셔서 지금 보여드린 내용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작성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좀 이렇게 성과를 보이시려 그러면은요. 만약에 이거 쳤을 때 그 사람의 지도가 첫 페이지 없고 저기 막 수십 페이지 뒤에 있어. 되게 많이 뒤에 있어. 그러면은 첫 검색 시 노출됐었던 순위를 아셔야 돼요. 그 업체가 110등에 있었어. 근데 이걸 했더니 5등이 됐어. 선거 되게 큰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문하실 때. 지금 검색해 보니까 100등에 있는데 이거 수정해 드리면은 아마 1페이지 올라올 겁니다. 확인시켜 드리면 되게 아마 좋아하실 겁니다. 업체에서. 그렇게 하는 게 요 플레이스라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거는 오늘 수정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 수정은 일주일 뒤에 하셔야 돼요. 아, 수정은 바로 안 됩니다. 일주일 뒤에 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 하실 때는요, 반드시 전화 받을 수 있는 곳에서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순위를 확인하시고 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PC에 사업자 등록증이나 뭐 그런 게 있으시면 더 좋아요. 바로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아까 서류 집어넣는 메뉴 있었잖아요.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니까. 사업자 등록증. 또 전화 받을 수 있는 곳. 그리고 또 확인할 게 수정하기 전에 지도 순위를 검색을 해 보시고 하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요거 지도 순위 올려주는 대행사도 많습니다. 이거를 해고 50만 원 받아가는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지금 그 사업하는 분들이 모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되게 신기하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도 등록하셨을 때 플레이스 순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네네. 예, 이렇게 하시면은 그 스마트 플레이스에서 상위 노출로 진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네이버 메인에서 하단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벌써 많이 써먹겠는데요. 이건 되게 중요해요. 예, 예. 예. 그 컨설팅 하시는 분 중에서 그 업종이 어디가 제일 많으세요, 혹시? 그러니까 SNS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다 잘하시는 분들이고요. 아니, 대표님한테 의뢰하시는 업체들. 아, 뭐 이렇게 배정을 주로 받는 건데요. 어디가 제일 많으세요? 저는 경영진단, 아, 경영진단. 예, 사업계획, 음. 뭐 상권입지 분석 이쪽이라 아, 그쪽이 전공이신가 봐요? 그쪽으로 많이 좀 했습니다. 예. 아, 경영진단 쪽이면은 일반 그런 외식업이 아니네요. 아니요, 소상공인 경영진단 툴도 이렇게 쓰고요. 아, 예. 아, 소상공인 분들. 예, 예, 예. 뭐 그런 분들 경우에도 뭐 음식업 하시는 분 계실 테고, 뭐 다양하게 계시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도 부분은 되게 도움 되실 것 같네요. 아, 예, 예. 이 부분도 한번 제가 이 영상을 드릴 겁니다. 네, 네. 이거 한 번 더 쭉 복습하시면 아마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플레이스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하면 이제 아까 그 키워드 도구 써서 유입하는 거라든가 지금 보여드렸던 플레이스 작업에서 나한테 전화 오게 한다거나 이런 온라인의 모든 것들은 뭐냐면 목적이 하나입니다. 나한테 유입하는 거예요. 나한테 오게끔 하는 게 목적이겠죠. 그걸 이제 유입이라 그러잖아요. 유입하는 거. 근데 나한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릴 때 저는 그랬거든요. 시골에 살면서 비가 오면은 물도 고이잖아요. 그런데 비가 안 오면 해가 뜨게 되면은 그 물 고인 부분들을 나한테 오게 하기 위해서 가둬놓은 물들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터서 물을 흐르게 하잖아요. 이거를 물고 트기라 그럽니다. 그렇죠? 네. 물고를 터야만 나한테 오잖아요. 이 모든 거의 목적이 그거예요. 물고를 터서 나한테 유입하는 그것 때문에 이 온라인 되게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이제 물꼬를 텄으면은 나한테 유입이 됐는데 나한테 들어갔는데 좋아, 여기에는 좋은 정보가 많아, 또 와야지 해서 즐겨 찾기를 해놓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재방문율을 높여야 됩니다. 그거의 가장 핵심은 아시겠지만은 컨텐츠입니다. 키워드를 치고 들어온 사람한테 좋은 정보가 많은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유입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여기 대표님의 경우에 아까 쳤을 때 홈페이지가 보였잖아요. 아까 제가 질문 드리니까 거의 안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 이유는 회사 이름은 있는데 키워드가 없어서 그래요. 이거 또 하나 질문 좀 할까요? 진짜 이거를 잘 배우셔서 잘 하셔가지고서 홈페이지 방문자가 하루에
100명쯤 돼. 되게 많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100명이 들어왔으면은 물꼬를 잘 텄다는 얘기입니다. 물꼬를 잘 터서 유입이 된 거잖아요. 100명이라는 숫자가. 근데 100명 들어와서 와 기쁘다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그 100명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식입니다. 회사명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여기 만약에 경영 컨설팅으로 들어왔어요, 누군가가. 이거를 쳤는데 여기에 이거 내가 필요한 키워드잖아요. 근데 내 정보가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슬픈 일입니다. 그렇죠? 예, 슬픈 일이에요. 내가 진짜 필요로 하는 키워드인데 이 업을 하고 있는데 내야 될 정보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없는 걸로 인지를 해요. 검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아까처럼 지도라도 보이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물꼬를 뜨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오잖아요. 우리 회사 홈페이지가 있는데 내가 필요한 키워드가 이건데 홈페이지 검색이 안 돼. 억울하잖아요. 그 물꼬가 막힌 거잖아요. 그럼 최소한 이거 쳤을 때 우리 회사 홈페이지 여기 보여주면 더 좋겠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생각하건대 회사 홈페이지에 유입하는 키워드에 이런 키워드가 아마 없을 겁니다. 이 홈페이지는 본인이 만든 게 아니시죠? 네. 업체가 만든 겁니다. 그렇죠? 네네. 그럼 업체한테 의뢰하셔도 돼요. 뭘 하시냐면요. 사이트를 만드시면은 우리 회사 홈페이지가 잘 검색될 수 있도록 뭔가를 만져줘야 됩니다. 여기에 네이버 서비스 중에서 웹마스터 도구라는 게 있어요.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라는 게 있는데 이 웹마스터 도구에 내 사이트를 등록하셔야 돼요. 내가 등록을 해야 됩니다. 여기 요 첫 페이지 있죠? 서치 어드바이저 얘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웹마스터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여기에다가 대표님의 URL 있죠, 이거. URL을 복사하셔서 여기에 등록을 하셔야 돼요. 로그인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런 체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표님이 하시기 힘들어요. 이 사이트 만든 업체 담당자랑 통화 메일 주셔가지고요. 우리 홈페이지를 웹마스터 도구에 등록을 하고 싶다. 좀 해달라. 내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시간 동안 투자하는 비용 좀 받을 겁니다. 몇만 원 정도. 그 비용 드리고 하세요. 이거를요. 그러면은 뭐냐면은요.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네이버 검색 엔진이 있거든요. 네가 나한테 찾아와서 내 거를 좀 가져가. 내 데이터를. 그런 다음에 검색하게 좀 해줘. 라고 내가 부탁하는 겁니다. 이런 키워드 쳤을 때. 그래야만 여기에 뜰 확률이 커져요. 그거를 여기서 하시면 웹마스터 도구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키워드가 아까처럼 하나가 아니잖아요. 경영 컨설팅이 있었고 프랜차이즈 컨설팅이 있었잖아요. 이런 키워드 칠 때마다 검색 잘 되게 의뢰하는 게 웹마스터 도구입니다. 이거는 대표님이 못하실 거니까는 업체한테 부탁하시면 돼요. 이거를 회사 대표들이 몰라요.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홈페이지 있으세요? 물어봐요. 그럼 있다 그래요. 방문자 많으세요? 거의 안 들어와요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 작업을 안 해서 그래요. 웹마스터 도구의 작업을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은요. 여기 메뉴들이 한번 볼게요. 이렇게 뜨고 있네요. 그렇죠? 텍스트 쓰고. 여기 게시판 혹시 있나요? 예, 있을 겁니다. 공지사항이 있고, 게시판이 없네. 예, 게시판은, 대표님의 저서는 있네요. 저서 있으시고, 여기 다 쓰신 겁니까? 네. 어우,
옛날입니다. 옛날. 아, 옛날이세요? 옛날이에요. 최근에 쓴 적 없어요, 책? 2013년도, 18년도가 최근이고요. 아, 18년도요? 네, 그건 공저로 쓴 거고요. 아, 단독저서는, 2002년부터 예. 2010년대 초반까지. 아, 그럼 최근 걸 한번 써보시죠. 마음대로 안 되네요, 잘. 저도 책 2권 냈습니다. 네. 어, 자료실은 뭐가 있습니까? 뭐 등록된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아, 이거는 음. PDF 파일인가요? 네. 이런 거 PDF 파일로. 근데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 이거 받아가지 않을 거잖아요. 이게 작년에 의뢰해서 만들어서요. 뭐 아무것도 올려져 있기가 좀 그래서 정책 자료 나온 거 그냥 2-3개만 올려놓은 상태 딱 지금 요렇습니다. 아, 예. 이렇게 좋은 자료잖아요, 이런 게. 이런 자료 받아가라고 이제 많이 알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식 산업 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요. 내가 쓸 수가 있잖아요. 내 노하우를. 그 책자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PDF로. 이거를 무료로 뿌려주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이게 물고 특이해요. 지금 대표님은 아직 온라인에서 마케팅을 전혀 안 하셨잖아요. 나한테 일이 많이 와야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지식을 담은 PDF 파일을요, 필요한 사람들한테 많이 뿌리세요. 만약에 블로그를 하신다 그러면 블로그의 특정 주제로 하나의 글을 쓰잖아요. 그 글에 맞는 책이나 자료가 있잖아요. 이렇게 PDF 만드는 겁니다. 한 5페이지짜리 정도로. 그거를 첨부 파일로 두는 겁니다. 포스팅 하실 때마다. 물론 매번 하기 힘들겠지만은. 근데 이런 자료는 두꺼운 거 말고, 네? 짧은 거 주시면 돼요. 5페이지나 10페이지 내외짜리를 무료로 줄 만한 것들. 근데 무료 자료인데 진짜 좋은 거. 그거를 불고 쓸 때마다 파일 첨부를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은 이 블로그 포스팅보다 조금 더 정리된 자료가 있는데 비밀 댓글로 메일 주소 주시면 내가 그 메일로 보내드리겠다. 이게 뭐냐면요. 대표님의 자료가 꼭 필요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모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객들의 DB를 내가 얻는 겁니다. 고객들의 데이터를. 만약에 경영 컨설팅으로 치고 들어온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글을 보러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은 경영하는 사람들이죠. 컨설팅 하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대표님의 자료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대표님의 자료를 받아보길 원해요. 근데 내가 네 메일 주면 보내줄게. 그럼 기꺼이 메일 주소 줍니다. 그 메일로 보내면 그 사람은 대표님의 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성 고객들을 만들어야 돼요. 한 명 한 명씩. 근데 지금 한 명도 없잖아요. 이거를 해서 진짜 고객을 모을 수가 있어요. 100명이든 1000명이든 간에요. 그러니까 이런 PDF 자료를요. 많이 만들어 두세요. 많이 만들어 두시면 좋아요. 뭐 책에 쓴 것만 자료가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그걸 챕터로 나눠서 따로따로 만든다거나 그렇게 해서 무료로 뿌리세요. 그런 다음에 고객 DB를 모으세요. 이게 내 재산이 됩니다. 그 컨설팅은요. 대표님 컨설팅 의뢰가 와서 그 작업을 하시고 그 사람 끝나게 되면은 주무시는 동안에는 수익이 없죠. 만나거나 비대면으로 해야만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없고 내가 자는 동안에는 수익이 없는 상태잖아요.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네. 우린 그걸 하셔야 돼요. 지식 산업 하시는 분들은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컨텐츠가 팔려야 돼요. 내 지식이. 그래서 통장으로 입금이 되셔야 돼요. 그게 이런 겁니다. 이런 자료들이에요. 아까 제가 쇼핑몰 말씀드렸죠. 네네. 스마트스토어. 대표님의 지식을 PDF로 엮었잖아요. 이 PDF 파일을 팔 수가 있어요. 쇼핑몰에서. 제가 최근에 화상 강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키워드로 사업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제게 있어요. 지금 이 수업이 이거거든요. 여기에 제 강의를 파는 겁니다. 그럼 대표님도 여기다가 아까 PDF 파일 있었잖아요. 이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자료를 네네. 업로드 하셔서 가격 정하시면 돼요. 얼마라고. 뭐 10,000원이면 10,000원. 근데 이거는 가격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유입되게 하는 물꼬를 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온라인으로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거 대표님은 진짜 수없이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올려 있는 자료는 아니고요. 예, 예. 그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얼핏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예, 예. 그럼 다행이죠. 예, 예, 예. 그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가능하게 그렇게 돈 버는 사람 되게 많아요. 네, 네. 예, 예. 음, 그리고 지금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 안 되잖아요, 잘. 컨설팅 의뢰가 되게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근데 몰라서 나한테 안 오는 거예요. 그 컨설팅 하시다가 그 매출이 안 오르는 분들이 혹시 공통점이 혹시 보이셨나요? 좀 자문이 들어오고 컨설팅이 들어와요, 의뢰가. 그럼 진단하시다 보게 되면은 안 되는 이유가 혹시 보이지 않으세요? 공통적인 것들이? 네. 어떤 게 보이셨나요? 보시면. 저는 사실 실행. 실행. 예. 실행. 어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아주 간단한 거 이렇게 자문 드리고 하면 예. 올해 내내는 음식점들 같은 경우에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예. 그 비용이 초기 비용이 들어도 배달해라. 근데 망설이는 분이 많았어요. 아, 예. 더 바빠진다거나 뭐 근데 이제 뭐 그런 방식 아닌 것들도 얘기했었는데 작년에 받아들이시는 분은 올해 매출이 2배 올랐고요. 아, 그거를 이제 바꾼다고 연락 오시는 분들 보면 답답하죠. 그죠. 네. 실행이네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노하우는 아니거든요. 예. 적절하게 자문 드린 거를 잘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실행하시더라고요. 그런 성공 사례들을 어디다 기록을 하세요? 리포트 다 있죠. 아, 리포터는 본인만 보는 거고 센터에다 제출하는 거고 그분한테 보여주는 거잖아요. 리포트라는 건. 그렇죠. 이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만드세요. 그래야 될 것 같다는 하시는 생각이 건건마다. 예, 예. 이게 돈이 됩니다. 만약에 지난번에 컨설팅한 업체가 예를 들어서 직원 3명이 있고 대표인 내가 있고 업종이 만약에 IT 업종이다.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해줬는데 자문을 했더니 매출이 2배가 올랐어. 그런 사례집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사례집을 파는 거예요. 업종 되게 많을 거 아닙니까? 이런 업종, 저런 업종. 그러니까 리포트 만든 거를 이렇게 온라인 쪽에다가 알리는 작업을 계속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 대부분의 사업 안 되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아까 실행 말씀하셨죠? 그런 비슷한 내용인데 내가 이 사업을 여기에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이 몰라요. 나를 필요로 한 사람들이. 그죠? 물어봅니다. 내가 이거를 팔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만 사람들이 알고 있나요? 물어보면 많이들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알리려는 노력을 많이 안 해요. 의외로 많이 안 합니다. 근데 젊은 친구들은 진짜 많이 해요.
스마트폰을 활용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시니어층일수록 이런 활동을 안 합니다. 예, 되게 바꿔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안 되는 이유는요. 물론 조건이 하나 있겠죠. 제품의 퀄리티는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냥 보통이면 되더라고요. 제가 해본 결과. 제품이 보통일 때 내가 이 제품을 알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망해요. 망하지 않더라도 매출이 줄어듭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사업을 여기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제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최대한 많이 알려야 돼요. 그게 마케팅이라는 부분입니다. 예. 근데 이거를 지금 사람들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온라인에서 하셔야 돼요. 검색 되게 만들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SNS에서 알려줘야 돼요. 페이스북은 친구를 5,000명까지 사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000명 다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1,000명이라는 사람한테만이라도 알려야 돼요. 내가 이거를 하고 있다는 거를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안 해요.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는 이유가 홍보를 안 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블로그도 해, 페이스북도 해, 인스타그램도 해, 유튜브도 해, 홈페이지도 있어. 근데 글로 유입되는 숫자가 너무나 적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열심히 한다고 오해를 해요. 열심히만 하는 거죠. 효과 있게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유입이 안 될 때는요, 장사가 안 될 거잖아요. 그럼 유입이 되게 만들어야죠. 그럴 때는 광고를 해야 돼요. 돈을 내시고. 사업하는 목적이 돈 버는 게 일단 목적인데 유입이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과 SNS를 안 하시는 분들은 돈 내고 광고라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유입이 됩니다. 물꼬를 터줘야 돼요. 근데 광고도 안 하고 마케팅 활동도 안 해. 그래서 장사가 안 된다 그래. 당연히 안 되죠. 내가 이거 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물꼬를 트기 위한 거는 마케팅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일단 공짜로 할 수 있는 게 블로그와 카페와 뭐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안 하시면은 하고 있는데 유입이 안 된다 그러면 광고를 통해서라도 유입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대표님은 되게 유리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식산업이시니까 되게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꾸준히 알리는데 힘쓴다 그러면 저는 충분하게 또 다른 매출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이 되게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이런 것들을 블로그 쓰실 때라든가 어디 운영하시는 채널에다가 업로드 하셔서 그 사람의 DB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DB를 받을 때 뭘 또 해야 되냐면은 중요한 게 그냥 또 구독 폼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폼, 양식. 우리 글 보다 보게 되면 이 자료가 필요하시면 성함하고 메일 주소 보내주세요라는 거 보셨을 거예요. 네네. 보시다가 그거를 만드시는 겁니다. 네이버가 서비스하는 게 있는데 네이버 오피스라는 도구가 있어요. 네이버 오피스. 거기에 가시면 구독 폼을 만들 수 있는 양식이 있습니다. 네이버 오피스 안에. 그 양식을 만들어서 글 쓸 때마다 그걸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대표님 이거 신청하실 때 폼 썼잖아요. 네네. 네, 그게 구글 독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걸 만드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글 중간이나 끝 부분에다가 그 URL 주소가 있을 겁니다. 그걸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거 클릭하셔서 데이터를 받으시면 돼요. 그런 분들한테 자료를 무료로 배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1명, 2명, 3명, 4명 고객의 데이터를 만드셔야 돼요. 그게 홈페이지로 가능합니다.
글 쓸 때마다 마지막 부분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구독 포물요. 그리고 홈페이지가 검색이 되게끔 만드시려 그러면은요, 게시판이 활성화되셔야 돼요. 요 메뉴 중에 하나, 공지사항 좀 볼까요? 뭐가 있나? 네, 글 3개 있네요. 한글 파일만 올라가 있죠. 이 글에 검색될 만한 내용들이 없어요. 글 쓰실 때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써주세요. 우리 아까 키워드 도구에서 키워드 공부하셨잖아요. 그게 검색되는 키워드거든요. 네. 그런 키워드를 활용해서 본문에 글을 쓰셔야 돼요. 이건 제가 블로그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글 쓰는 방법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공지사항으로 하시면 안 돼요. 검색이 되는 글 쓰셔야 돼요. 고객의 입장에서. 그래서 게시판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 게시판의 글을 네이버 검색 엔진이 긁어가요. 서치해 갑니다. 네이버 가져가는 거는 텍스트를 가져가는데 텍스트에 의미가 있는 거를 가져가요. 그래서 게시판 활성화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 내 홈페이지가 검색이 돼요. 많은 대표님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두고 활용을 못 하세요. 이건 되게 잘하셨네요. 이렇게 텍스트로 들어가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검색이 안 되는 이유가 아까 그 웹마스터 도구에 등록 안 하셔서 그래요. 그걸 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의 글들을 많이 서치해 갑니다. 걔들이. 그러니까 반드시 다음 주에 꼭 한번 그 업체에 의뢰하셔서 등록해 달라 그러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우리가 아까 웹마스터 도구에 등록을 해서 만약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검색이 잘 된다 그러면 100명이 들어왔어요. 그 숫자는 보이는데 100명이 누군지는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모릅니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100명이 누구인지 내가 추적이 가능하다 그러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치고 온 키워드잖아요. 경영 컨설팅, 프랜차이즈 컨설팅 혹은 정책자금 지원 컨설팅. 그럼 그게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진성 고객들이죠. 그럼 100명을 내가 추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만이라도 내 컨텐츠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누군지 알 수가 있다 그러면. 그게 가능해요. 우리 어떤 매장 가시면 매장 구석에 CCTV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직원 퇴근하신 다음에 새벽에 누가 들어왔는지 CCTV를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홈페이지에다가 누가 들어왔는지 CCTV를 달 수가 있어요. 그거를 픽셀 코드라 그럽니다. 픽셀이라고 해요. 픽셀. 그게 뭐냐면 페이스북이 홈페이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무료로 픽셀 코드를 줘요. 소스를. 영어로 된 한 10줄의 글이 있거든요. 그 소스를 페이스북 공짜로 줘요. 근데 그거를 복사해서 내 홈페이지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소스를. 그럼 그때부터 누가 들어왔는지 추적이 가능해요. 그럼 만약에 100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픽셀 코드에 의해서 100명한테 내가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100명이 누군지는 나는 몰라요. 근데 그 소스 준 사람이 페이스북이잖아요. 그럼 페이스북은 그 100명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왜냐? 그들이 제공한 픽셀에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100명이라는 숫자는 페이스북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페이스북한테 광고하는 겁니다. 페이스북아, 어저께 우리가 100명이 들어왔더라. 그 100명 데이터 넌 알고 있잖아. 그 내가 100명의 사람들한테 광고를 할 거니까 내 광고를 100명한테 뿌려줘. 보일 수 있도록. 그럼 내가 너한테 광고비를 줄게. 그게 페이스북 광고입니다. 즉, 내 홈페이지에 방문한 사람들을 추적해서 그들의 피드에 내 광고를 보이게 할 수 있는 게
픽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내가 못 다뤄요. 홈페이지 못 집어넣어요. 마찬가지로 사이트 만든 회사한테 의뢰를 하셔야 돼요. 우리 웹사이트에 픽셀 좀 심어달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게 누구인지를 추적이 가능합니다. 근데 픽셀을 심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그 픽셀을 심으신 다음에 방문한 사람들을 누구인지를 모아야 돼요. 그 모으는 거는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하셔야 돼요. 여기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럼 페이스북이 그 100명을 모아줘요. 방문한 사람들을. 그럼 그 100명이란 사람들은 우리 회사라는 존재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필요할 만한 정보를 담은 자료를 무료로 준다고 광고하는 겁니다. 그럼 100명한테 광고했는데 그 중에 만약에 20명이 나한테 달라고 데이터 보내줘. 그 사람의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보내줬어요. 그럼 나는 20명의 알짜 고객을 확보한 겁니다. 얼마간의 광고비를 통해서. 그럼 20명 중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사려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혹은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유료 컨설팅으로 진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물꼬를 뜨셔야 돼요. 그래야 나한테 유입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한 번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매달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고객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즉 그동안 했었던 고객들 말고 신규 고객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지금은. 근데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 그러면 고객이 한 달에 10명, 그 다음 달 20명 해서 1년 동안 고객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그 고객 숫자가 뭐 작게는 몇백 명, 많게 몇 천 명 가능하겠죠. 그 사람들이 나를 평생 먹여 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님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이 DB를 많이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관의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나만의 고객을 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신규 고객을.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가꿔줘야 돼요. 우리 저거 아시죠? 가두리 양식장. 네. 예. 그거를 만드셔야 돼요. 대표님의 경우에는. 가두리 양식장에 내 고객들을 많이 모으셔서 그들한테 먹이를 주는 겁니다. 그들이 필요한 자료들을 톡톡 던져줘요. 예. 그래서 그들한테 내 다른 것들을 판매하실 수 아셔야 돼요. 컨설팅의 오프라인 의뢰라든가 온라인의 뭐 좋은 PDF 자료라든가 이렇게 하시면은요, 비대면 시대에서도 분명히 또 다른 수익 창출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 자문하셨을 때 잘 되는데요, 안 되는데. 예, 똑같은 입장이세요, 지금 대표님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실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다음 월요일 하실 게 홈페이지 업체한테 전화하셔서 픽셀을 심어달라. 웹마스터 독에 구독해달라고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픽셀 심으신 다음에는 픽셀을 활용할 수 있는 또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추적할 수가 있으니까. 사업 내용부터 정리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러셔야겠죠. 네. 뭐 그쪽은 뭐 전문가시니까 정리가 하면 되실 거고요. 네, 네. 예, 그리고 그 스마트 플레이스 이제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한번 본인 것을 만드신 다음에 자문 구하신 회사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리시면 되는 거고. 또 그것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나한테 필요한 무언가를 공짜로 주면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 플레이스 하는 방법을 무료로 알려준다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고객을 모으는 거죠. 이거 알려줄 테니까 네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 이메일 주소하고 거주 지역 보내줘. 그럼 내가 너한테 영상으로 알려줄게라든가. 그럼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리하게 유료로 판매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료로 뿌리면서 하셔야 돼요. 유료로 전환되는 것들을. 예, 그렇게만 하셔도 분명히 수익 구조가 다변화될 거, 온라인에서 가능할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홈페이지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기업들한테. 근데 그 필요한 이유를 몰라서 못 하시는 거잖아요. 홈페이지는 게시판 활성화를 시키시고 어떻게 유입할 수 있는 물꼬를 뜰까 그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만드는 방법도 아신 다음에 그냥 시험삼아 올려보세요. 이 PDF 자료를 5천 원에 팔겠다. 그럼 저처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신청하잖아요. 신청하시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데이터가 오잖아요. 그걸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메일로 PDF 파일을 보내주거나 문자로 보낸다거나. 그래서 나한테 유입되는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몇 가지를 정리하시고 그 정리한 키워드를 스마트 플레이스 바로 적용을 하셔야 돼요. 당장이라도. 그래야 지도에 검색이 되실 겁니다. 홈페이지 부분은 월요일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 내용 토대로 어떻게 물꼬를 틀 것인가 온라인에서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데 그것도 기록을 하세요. 그것도 기록하시면 그게 또 내 자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님 같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미 대표님은 멘토가 되시는 거죠. 예, 그 자료로 활용을 하시면 돼요. 예. 이거 오프라인 활동만 하던 사람이 온라인으로 진입하는 시작을 알려드립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한번 기록을 해보시면 그게 큰 자산이 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기록을 안 하는 것보다 하면서 하는 게 더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물꼬 튀는 작업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한번 좀 해보시면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유익하셨나요? 오늘 첫 시간인데? 아주 큰 도움 됐습니다. 예, 그러셨나요? 네네. 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향후 미래 산업은요, 지식산업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이. 우리는 무점포 창업이잖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 자본이 뭐 사무실 비용 들어가겠지만 직원이 있으면 직원비 들어가겠지만 다른 사람보다는 자본이 덜 들어가는 겁니다. 할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내 지식 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렸던 PDF 파일 활용을 많이 해보세요. 네. 그리고 혹시 저가 메모 해보실래요? 네. 제가 하고 있는 건데 PDF 파일을 온라인으로 파는 방법이 아까처럼 네이버가 주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도 있고요. 네. 또 외국이 서비스하는 게 있습니다. 검로드라는 게 있어요. 검로드? 검로드. 그거 한번 검색해 보신 다음에 뭔가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다가 내가 만들었던 컨텐츠 올려서 판매하는 겁니다. 그것도. 쇼핑몰처럼요. 예, 그것도 알아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들인 거 정리하셔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좋은 그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세요? 예. 내일은 페이스북이고요. 네. 계정 있으시다고 그러셨죠? 예. 혹시 PC로 로그인 해보셨나요? 해본 것 같아요. 비밀번호 기억하시죠? 예.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내일은 페이스북인데 되게 재밌습니다. 생각보다. 예, 그리고 되게 하시는 일에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페이스북. 예. 예. 내일 또 제가 9시 40분에
초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말 잘 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